하겠습니다. 와, 방금 비가 엄청 샤워기 틀어놓은 것처럼 엄청 내려서 이런 날은 집 나와서 오다가 되돌아가도 제가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저 다행히 여기 온 다음에 비가 와서 저도 못 돌아갔어요. 온 다음에 비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천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천신 지난 시간 지난 시간 수업하는 거 첫째 시간 뒷부분 거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천신들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 부적합으로 잘렸어요. 저쪽에도 배터리가 있는가 봐요. 이 마이크 수신하는 배터리가. 그 배터리가 여기 거는 상관없는데 저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녹음이 안 됐어요. 그 뒷부분. 19금 내용이 방송 부적합. 저 며칠 동안 그 내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고 수업 당일날도 그때 분위기를 보고 이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천신은 미리 알고 오늘은 분위기가 괜찮아서 할 거다. 그래서 미리 급격히 방전시켜서 그 뒷부분을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안 할 수는 없고 방송 심의에 안 걸리도록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했던 것도 2번 하면 안 되니까 심화 또 방학도 앞두고 있으니까 심화 학습도 한번 하고 예전에 저희 6, 7, 8식 병계 소집성하고 할 때 평등성지하고 그거 할 때에도 심화 학습 한번 했잖아요. 저기 녹음이 안 돼서 이번에도 안 됐으니까 심화 학습을 한번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비 오는 거나 구경하고 딱 가면 좋은데 참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읽어도 되지만 이거는 제가 커피바 1학기 마치면서 그거 수료증 나갈 때 수료증 안에 쓴 내용인데요. 수료증 하면은 언제부터 수업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 밑에 이제 이 글을 제가 하나 더 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말하면서 쓰려니까 글씨가 안 그래도 악필인데 더 흔들려서 그냥 썼습니다. 이제 사실 뻔한 말이잖아요. 뻔한 말. 꽃이 피어 봄이라면 매화부터 눈꽃까지 사시사철 방방곡곡 봄 아닌 때 없으리니 다들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꽃 만발하면서 이제 봄이다. 봄 느낌 나고 그러는데 내 생의 봄날은 언제 오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화부터 눈꽃, 겨울에 이제 눈 내려서 피는 눈꽃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 외부 환경에 이제 꽃이 피는 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봄이다. 꽃이 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단서예요. 내가 꽃 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사시사철 다 꽃이 핀다. 그래서 외부도 실제적으로 다 봄이고, 그리고 지금 봄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지금 봄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 지금 봄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넣어놨거든요. 예? 이거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게 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석 안 하면 나도 쓰겠네 그러잖아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쓸걸요? 자, 사시사철 이것은 시간이죠. 그쵸? 방방곡곡은 공간이죠. 공간. 지금은 시간이잖아요. 공간도 있어요. 공간. 만약에 여기를 완전히 밀폐시켰다고 쳐봐요. 바깥 안 보이게. 그럼 여기가 봄인 줄 아닌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자, 여러분 모를까봐 제가 강조해놨어요. 여기 점 찍어놨죠. 점. 눈. 여러분들의 미소. 눈웃음. 아니 지으시라고. 네, 지으라고. 꽃. 네, 꽃처럼 지으라고. 눈. 그래서 점까지 찍어놨어요. 일부러 강조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봄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 바깥이 실제로 봄이라서 봄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봄도 있다. 그래서 저거 적극적으로 내가 나의 삶의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걸 써서 커피반 이제 수료증에 다 드렸어요. 괜찮지요? 네, 커피반 다 등록하십시오. 그 2학기에는 또 단풍지고 겨울 오면 어디로든 가야 하네라고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우면서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교리들 넣어놔서 이미 지어놨습니다. 저번에 또 한 번 딱 감상에 젖었을 때 지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봄 2학기 때 2회 수료식에 나가는 거기에는 이제 겨울.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으로 지어놨습니다. 이 글수지 바로 오십시오. 등록.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저 보살님이 어디 가시지? 저 뒤에 보살님이 저한테 제가 어디를 자주 보냐고 그러면서 제가 안 보는 쪽으로 가겠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거든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사람 눈을 잘 못 보겠어요. 제가 동공, 홍채, 동공 저번에 한번 딱 봤는데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사람 이게 대충은 잠깐은 보겠는데 잘 못 보겠어요. 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를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화두 삼아서 어딜고 내가 자주 보는 곳이 어딜고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깨쳤어요. 어딜고 깨쳤어요. 제가 제일 안 보는 곳 여기. 일로 오시면 제가 제일 안 보는 곳이 여기. 일로 오시면 돼요.
그 제가 제일 안 보는 곳은 여기고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약간 흐릿하게 요 바로 앞에 약간 흐린 눈으로 그 생각하면서 여기 보고 이제 앞에 볼 때는 분위기 확인하거나 아니면 무슨 대답 들을 때 앞에 보고 그리고 또 잘 안 보는 게 그 집중한다고 제가 말할 때 흐름을 잘 놓치거든요. 그래서 한참 심할 때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제가 뭐 한마디 하면 모든 맥락을 다 끊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려고 할 때 중간에 메모도 하면서 무슨 말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이 수업할 때 너무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말 왜 하지 이렇게 나오면 좀 그러니까 바짝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앞에 안 보고 이 앞에 약간 흐리게 하면서 집중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싶다. 그럼 일로 오시고 좀 더 자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대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쪽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어딜고 제가 해결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BTN에 지금 방송 나가잖아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잘 가려졌는데 단독으로 딱 잡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날이 저는 우리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정당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전 방송 나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 단독샷이 딱 나왔는데 그날 엄청 피곤한 날이었고 전 주로 피곤합니다. 근데 그날도 유독 피곤한 날이었고 그 옆에서 딱 찍었는데 여기가 좀 쭈글쭈글하고 여기가 관자놀이가 그리고 여기 뭐 점 있는 거야. 그런데 피부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걱정스러운데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보면 얼마나 더 걱정할까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본다고? 아니 보살님은 자세하게 안 보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걱정할 관심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가장 저의 편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세가 좀 바르게 됐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숨 쉬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턱을 들거든요. 근데 턱이 좀 당겨져서 여기가 좀 척추 좀 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키도 0.2cm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요. 제 도반 스님이 저한테 빨리 책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 낼 생각은 있는데 지금 너무 바쁘고 이런 거 이렇게 글 쓰고 왜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 달면서 불교 교황 넣고 그렇게 쓰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글이야 뭐 과거에 그냥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재탕하고 새로 쓸 건 아니니까 자기 만족으로 쓰는 거죠. 근데 앞에 쓴 거는 100% 저의 만족을 위해서 쓴 것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남들이 볼 수 있게 내용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책이 너무 부끄럽지만 않으면 자기가 아는 곳에 이야기해서 북콘서트나 이런 거 하게 방송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방송은 안 나간다 그랬어요. 방송 나갈 생각은 전혀 없고 뭐 개인 유튜브 이런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방송 나갈 생각은 없다. 방송은 언제 나가냐? 2035년 정도 돼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기능성 화장품 있잖아요. 기능성 화장품 발라서 이런 점 같은 거 싹 지우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마 제가 2035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보니까 저 보살님이 사람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고 뛰어나요. 보통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증명 사진을 찍었는데요. 창원에 5조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곳은 공유해야죠. 창원에 여러분 증명 사진 찍을 때 여기도 가십시오. 그거 뭐 자녀들이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뭐지? 면접 사진 여기 가서 찍으라고 해보세요. 잘 찍어요. 그 여기서 찍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사진을 보고 저인 줄 모를 것 같으면 뽀샵을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있는 그대로 줘도 된다. 그렇잖아요. 면접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사진은 옆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진이 왔어요. 와서 보는데 그 자티 좀 지우고 큰 점은 좀 남겨놓고 살 빠진데 약간 볼록하게 하고 하니까요. 잘생겼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 2035년에 예? 아니 뽀샵을 많이 해서 만약에 저인 줄 못 알아봤으면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잖아요. 남인데 뭐 어차피 잘생겨봤자. 근데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잘 한다. 자연스럽게 잘 만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35년에 방송에 나가면 그런 얼굴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걱정할 게 없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목소리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 목소리 내는 게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 2주 됐나?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할 마음이 없고 나중에 2035년이나 그때 보고 그때 또 만약에 그 닫힌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성장 호르몬 그 기술도 나오면 한 180 맞춰서 또 나가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 잘 가네요. 그 지난번 수업 우리 천신님께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버려서 근데 그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디서 방송이 잘렸냐면 200쪽 10번 여기서 즐거운 느낌 맛집 이야기는 다 해놓고 방송이 잘렸어요. 맛집 이야기부터 다시 하면 맛집 먹을 때 즐거운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보살님 새로 오셨죠? 네, 저 한번 들어보고 등록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등록할 때 저기 책 등록했으면 교재 드리려고요. 저희 하여튼 그래요. 그 즐거운 느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즐거운 어제 그 정토도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봤어요. 금강도 오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만큼 사유를 충족시켜주는 수업.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수업 여기 나왔었잖아요. 그 문구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믿음을 가지고 오면 그 사유를 충족시켜 주리라 그 문구 있었죠. 그 즐거운 느낌. 그래서 맛집에서 먹을 때 맛있는 그 감각적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수고를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확장하면 매이지 않은 사람까지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매이지 않은 사람 확장한 것이 살아는 이때 매이지 않은 상태가 유여열반 상태이고요. 유여열반 비유가 가죽을 살아있는 이 생명체인데 피부를
싹 그거 안에 몸하고 피부를 싹 벗겨낸 다음에 다시 덮어 쓴 상태.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살아있지만 안으로 보면은 그 일반 중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상태다. 그 유효열반. 그때 분위기 안 좋아서 분위기 어떻게 살리나 했는데 다행히 우리 천신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그 유효열반은 비유가 그렇습니다. 가죽 싹 생명에 전혀 지장 없게끔 피부를 싹 벗긴 다음에 다시 덮어 씌워 놓은 상태. 그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가운데 단에 보면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기름을 반연하고 심지를 반연하여 기름 등불이 타는데 기름과 심지가 닿으면 불꽃은 받쳐주는 것이 없어져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열반을 정의할 때 흔히 하는 가장 많이 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등불도 있고 각종 모닥불, 장작불 같은 것도 하고 어쨌든 완전히 타고 완전히 탄 후에 재만 남아서 다시 탈 것도 없는 그래서 불꽃이 이제 존재거든요. 존재. 불꽃이 일어나는 그 장작 등불 기름과 심지 이런 것들이 업식인데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다. 그래서 열반 이후에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해 못해요. 모르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맨 끝에 세 번째 줄 뒷부분 보면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무여열반. 그래서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순간에 마지막까지도 그 사라지는 느낌들을 다 보면서 끝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태어남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무여열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인식경으로 넘어가는데요. 인식경 색수 상행식 중에 수와 상이 항상하다. 살아있는 동안 그 설명은 이제 아비달마 이런 쪽에 부파불교 쪽 분석을 하는 그런 쪽 논장 쪽의 설명이라서 지금 우리는 니까야 초기 불교 쪽이니까 그렇게 깊이 볼 필요는 없다. 약간 구분해도 된다라는 거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본문 내용에서 저번에 이제 2번 계속 나오고 3번, 4번인데요. 비구들이여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한 말인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면 성행위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것으로 손을 뻗치지 아니하여 그것에 대한 평온이나 혹은 혐오감이 확고해진다. 자, 이 부분까지 딱 없어졌어요. 둘째 시간에 확고해진다부터가 둘째 시간이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때 말씀을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부처님 당시에 그 어중이 떠중이 스님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행객들이 쉬는 숙소에 갔는데 거기 주인이 여주인이었고 잘 나가는 여주인이었는데 그 하루 묵는데 나중에 뒤늦게 또 다른 여행객들이 와서 합숙하게 됐는데 그 주인이 이 스님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스님이라 좀 더 편안하게 모셔드린다고 자기 방이 넓으니까 한쪽에 쉬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 스님이 계속 참선하고 있으니까
그 스님 쉬는 거 보고 자기도 쉬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그 스님 모습이 근사해 보여서 음욕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 홀딱 벗고 껴안으려고 하니까 이 스님이 공중에 딱 뜨니까 이 주인이 놀라서 중이 너 중이 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공중에 떠서 이렇게 몸을 감추고 뭐 그랬겠죠. 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알몸 상태가 부끄러워져서 가서 옷을 입고 스님 내려오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법을 설해서 이제 제가 안목이 눈이 뜨이고 제가 신자로 귀의를 했다. 그 부처님 당시 일화가 하나 있고 중국 당나라 시대에 태전 스님, 태전 선사라고 계셨는데 그 한퇴지라고 하는 분이 한유 불교가 아니었 유교였나? 그분이 이제 이 스님을 파괴시키려고 홍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기생을 불러다가 100일 안에 저 스님을 파괴시키면은 큰 상을 주겠는데 못하면은 벌을 주겠다. 이 기생은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고 이제 갔어요. 가서 여기 혹시 기도 좀 할 수 있냐고 그 산 높은 곳에 외딴 곳에 허락받아서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엿봤는데 교태를 부리고 기회를 엿봤는데 아무 틈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100일째 돼서 자기 이제 내려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스님한테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스님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거치마 말고 속치마에다가 글을 써줘서 조개 일적수를 홍련의 꽃잎에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 글을 써줘서 살려줬다. 여기서는요 글을 써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내려갔으면 벌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글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홍련은 노력할 만큼 노력한 것이고 이 스님은 도력이 그만큼 있었는 것이다. 확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 색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그 증명인 것이지요. 그렇게 깨달은 분, 허물이 없는 분들의 일화 2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허물이 있는 스님들 두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원 다니다가 기도하겠다고 다른 도반들은 선원에 보내는 그 좀 한적한 곳에 앉아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 소개받아서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 일요일 회양 날짜 잡아놓고 근데 한 달 남기고 아리따운 여인이 와서 자기도 좀 기도 같이 하자고 거기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사시에 불만 그래서 이 스님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니까 좋고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가고 그러다가 금요일 3일 이틀 전 금요일에 기도 다 끝나고 돌아보는데 이 사람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가 얇은 천으로 옷 다 벗고 얇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그 모습에 이 스님이 순간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고 그 불금을 보냈다. 그 다음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자기는 전혀 즐겁지가 않았는데 일이 벌어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쪽지 보내고 사라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도반스님들이 와서 그 스님 관련된 곳 다 전화 돌리고 또 혹시 자살했을까봐 주변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없어서 그 암자 소개시켜준 그 스님만 남아서 며칠 지나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 스님이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서 그 도반 스님이 이런 거 사고다 부끄러움을 안 느끼면 문제인데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더 크게 발심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자기도 뭐 다 아는데 지금은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뭐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보자 그렇게 떠났다는 일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일화 저기 매표소 옆에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이제 딱 봐도 자신감 있게 걸어오는
짧게 하기로 했는데 짧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인사를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더라.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성불하세요 했으면 그냥 별로였을 건데 성불하십시오. 약간 좀 젊은데 성불하십시오. 어투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심쿵했다. 마구니는 상대방의 심쿵 포인트를 안다. 마구니는 천상의 신이 욕계의 신이기 때문에 마구니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신입니다. 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보다 신이 더 높으니까 천상의 신이니까 마구니를 쉽게 무슨 축생 보듯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이라고 부를게요. 성행이 이 단어 쓰는 거는 사실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 음행으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곳으로 손을 뻗치지 아니하여 그것에 대한 평온이나 혹은 혐오감이 확고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요. 근데 확고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에 이거는 녹화가 되어 있는데 둘째 시간에 저것도 말씀드렸죠. 한 큰 절에 한 보살님이 이제 한 스님이 개를 받고 오니까 그 스님한테 말하기를 스님 여자 만나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이 헤어지자고 하면 두 말 않고 딱 연락을 끊을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를 해줄 테니까 돌싱도 많고 혼자 비혼 선언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결혼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약간 오해하겠더라고요. 그게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개를 받고 오는 모든 스님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딱 봐서 공부 좀 하겠다 싶은 스님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일화들 가지고 이제 심화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 좀 할만하니까 아까 요 앞에 100일 기도하다가 회양을 못하고 나가는 스님처럼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고가 생겨서 나가는 것보다는 발심할 수 있는 기회. 어차피 올해는 못 살거든요. 딱 봐서 공부하겠다 싶으면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성을 만나면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좀 잠깐 한참 힘들 때나 그럴 때 잠깐 관심이 있지. 그 상황 벗어나면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다 아는 분이 그 이야기 한 것이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심화학습. 혹시 저번에 육식, 칠식, 팔식 하고 묘관찰지, 평등성지 그리고 변계 소집성, 삼성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해서 한번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본 분 있습니까? 혼자 한번 그때 필기한 내용 가지고 이런 게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게 변계 소집성인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이런 게 제7식과 관련된 번뇌 같아. 생각해 본 적 있다. 없어요? 그래요. 없는 분들을 위하여 딱 오늘 많이 했으면 심화 학습이 필요가 없는데요. 해본 적이 없으면 심화 학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이죠. 오늘 수업을 위하여 일부러 공부 안 한 거죠. 심화 학습. 그때는 실제 예를 크게 안 들었었고 이번에는 예시를 들 테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제6식을 전환해서 묘관찰지를 이룬다 했잖아요. 묘관찰지.
그리고 제7식, 8식을 해서 평등성지. 이게 대원경지. 그리고 100%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계소집성, 여기가 의탁이성, 여기가 원성실성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저번에 이까지 해드렸고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저기다 적을걸. 지우긴 좀 그렇지요? 안 지우고 작게 적었어야 되는데. 예? 이걸 더 땡길까요? 몰라, 하여튼 합시다.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선남, 선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음행을 했어요. 음행.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 안 되지요. 죄 안 돼요. 안 돼요. 죄. 그죠? 잠깐만. 선남, 선녀. 선남, 선녀가 음행을 했다. 그럼 죄 안 되지요? 그렇죠? 이거 그냥 남자, 여자. 남녀 일단 합시다. 남녀. 선남, 선녀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를 출가자로 해요. 출가자. 여기가 그냥 일반인.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죄예요? 일단 출가자는 죄. 일반인은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죄라고 예? 알고 하는 죄?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알고 하는 죄. 만약에 모르고 했다. 무죄? 무죄.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분석은요, 분석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들 수가 있고요. 아까 저거 말씀을 못 드렸네. 제가 저번에 19금 방송 부적합 그거 말씀을 드릴 때 고민한 게요. 왜 그때 했냐면, 그 상황이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소화시켜서 여러분 수행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 영상은 안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아니면 해당 부분 그냥 무음 처리하거나. 그래서 했던 거였고, 지금 이것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재밌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가볍게는 이제 보면 안 되고요. 충분히 즐겁게 말씀을 다 하시고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 경우의 수를. 일반인, 죄가 되기도 하고, 알면 죄, 모르면 무죄. 무죄. 또 모르는 것도 죄다. 강력하게 죄다. 강력하게 죄다. 근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재판 갔어요. 재판. 뭔가 있어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양쪽 다 무죄겠죠. 그렇죠. 재판, 사회법으로 보면은 둘 다 무죄잖아요. 정서상 이렇죠. 정서상. 그렇죠. 지금 정서상 누구는 죄다, 누구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출가자는 그냥 무조건 죄고. 그런데 보세요. 조계종은 결혼을 허용 안 하지요. 근데 결혼을 허용하는 종단도 있잖아요. 결혼을 허용하는 종단은 어떻게 돼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결혼을 허용하는 종단. 결혼 허용하는 종단인데 네.
그러니까 결혼 허용 종단이면은 죄가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도 죄가 아니잖아요. 결혼 허용 종단이면 허용인데 뭐 법적으로 원래 그쪽도 아니 솔로인데 왜요? 무슨 결혼 허용? 아니 서로 알아야 결혼하죠. 모르고 결혼할 순 없잖아요. 아니 아니 허용이라니까 허용? 허용. 허용을 해도 근데 스님으로 귀신은 괜찮은데 속죄를 했으면 죄지예요. 아니 허용입니다. 허용. 네, 허용. 네, 그냥 이건 그냥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허용입니다. 허용. 허용이니까 그냥 무죄예요. 허용이니까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쭉 분석을 했느냐. 보세요. 여러분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예? 허용? 죄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준점. 예? 출가자에 있지만 결혼 허용 종단의 출가자는 또 무죄잖아요. 우리 출가자는 유죄인데 허용 종단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출가자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기준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설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육식이라는 거. 이게 판단 기준이 제6식에 해당하는 변계 소지, 주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조건 지어진 그 종단이 어떤지, 그 종단법이 어떤지, 아니면 그냥 사회 정서가 어떤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으면은 제6식에 해당하는 변계 소지과 관련된 그 선악, 시비를 가리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 관찰지로 보면은 이걸 이제 뭐 남녀간에 음행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묘 관찰지가 없으면 자기 기준을 강하게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허용 종단이든지 뭐든지 간에 출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쪽 종단에서 괜찮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를 내가 강하게 잡고 있으면은 변계 소집으로 가고요. 내가 잡는 거 없이 다양한 경우들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묘관찰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얘가 이렇게 있다는 것. 또 저거 생각은 많이 해왔는데 어제 또 잠을 또 제대로 못 자서 제가 오후 저녁형 스타일인데 저거 빼먹었어요. 아까 그 100일 기도한 스님. 여자가 그게 딱 나타났을 때 만약에 그 스님이 양심 없는 스님이었으면 양심이 없었으면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불보살님이 내가 98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불보살님이 내린 포상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양심이 없었다면. 근데 그것도 일화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난다 스님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죠. 그 부처님이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 나라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종 사촌에게 왕위를 주는데 대관식까지 다 했는데 왕위 계승식 다 했는데 그 부처님께서 그 나라 오셨을 때 바도를 뜩 줘요. 그 동생이 바도를 받았는데 부처님께서 바도를 회수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들고 따라가요. 존경심이 있고 하니까 따라가서 그냥 출가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약혼한 사람도 있고 한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이제 한참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여기 떨어져 나오니까 걔 생각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난다를 저기 도리천인가 천상으로 딱 데리고 가요. 신통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에 그을린 늙은 암 원숭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제석천의 궁녀들, 제석천의 시중을 드는 궁녀들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천상의 궁녀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엄청 이쁘겠죠.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 궁녀들 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저 궁녀에 비하면 자기가 약혼한 그 약혼녀는 저 암 원숭이, 불에 그을린 저 암 원숭이와 같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요. 그 난다가 만약에 깨달으면 저 궁녀, 천상의 궁녀 500명을 주겠다. 그래 약속을 딱 해요. 그래서 이 난다가 궁녀 500명 얻으려고 열심히 이제 또 공부를 하지요.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비난이 따르는 거예요. 주변에 난다가 가는 곳마다 저 난다는 궁녀를 얻기 위해서 정진한다.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막 나고 하니까 소문이 아니죠. 진실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저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 궁녀 약속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궁녀 약속 나는 지킨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100일 기도하던 그 스님이 만약에 불보살님의 포상이다 했으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먼저가 아니다. 이게 순서가 좀 있어요. 그 후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잖아요. 후회, 자책. 후회하는 마음이 크고 자책하는 마음이 커서 나가버렸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옆에 잡는 스님은 아니 그거 후회되고 물론 그렇고 충격이 있고 하겠지만 더 크게 발심을 해서 지내면 되지 양심 없이 사는 스님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후회가 너무 커서 나갔는데요. 이 후회는 정의적 번뇌거든요. 정의적 번뇌. 수다원 위로. 수다원 때 이지적 번뇌를 끊고요. 생각, 사유와 관련된 번뇌 끊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수다원에서도 못 끊고 수다원 위에서 끊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번뇌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회 때문에 나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저 밑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를 뭐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정말 많이 조심하면서 정진하자 그 생각하는 게 차라리 더 좋거든요. 또 저도 그때 그 삼위계 받고 나서 2월달 출가해서 9월에 삼위계 받고 왔는데 그 절의 스님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이렇게 받고 왔으니까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키스씬이 있는데 그냥 입술만 딱 만났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더 행동이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니까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계속 떠올라요. 근데 그걸 몇 날 며칠을 지나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1시간 반 가던 게 1시간 뭐 20분, 10분 그 다음에는 30분 이렇게 줄어들고 그 강원 있을 때 이제 애들 그 포교당 어린애들 포교당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름에 워터파크를 갔어요. 워터파크 가니까 또 얼마나 좋든지 쭉쭉빵빵 미녀들이 또 한껏 몸매 관리해서 오잖아요. 얼마나 좋든지. 근데 이제 거기 갔다 온 다음에는 그 자산하는데 그 잔상이 그렇게 오래 안 가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적응이 됐구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잔상이 오래 가는데 이 후회는 잔상이 굉장히 오래 가겠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되는 번뇌거든요. 어차피 언제 극복해도 극복을 해야 되고 완전히 끊는 것은 수다원 위로 올라가서 끊지만 그 밑에에서도 계속 극복을 하면서 가야 되는 번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번뇌에 못 이겼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분석을 하자면.
그 종단에서 벌을 내려서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만 가만히 있고 주변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인 열심히 정진해서 극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간 것은 후회라고 하는 번뇌에 진 거예요. 번뇌. 그래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은 포상이다. 난다. 부처님께서 난다에게 천상의 궁녀 500명을 주겠다 한 것처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불보살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후회는 없겠지요. 그렇죠? 후회는 없겠죠. 그럼 후회 없다고 해서 번뇌가 없습니까? 어떤 번뇌가 있을까요? 기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번뇌. 아니 후회 포상을 받았는데 발심할 게 없죠. 자기는 포상인데 발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상을 받은 건데 잘못을 해야 발심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상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렇죠. 포상 이번 더 아리따운 여인으로 포상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번 200일 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번뇌가 있느냐. 양심 없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런 각종 마음에 안 좋은 마음들이 갖다 붙어요. 그래서 내가 제7식이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아.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자아와 관련된 의식이 제7식인데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 제6식은 판단의 기준이 바깥에 있었고 제7식은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럴듯하죠? 이거 딴 데 안 나옵니다. 잘 들어 놓으십시오.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아의식. 경전적인 바탕은 물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살 붙인 거예요.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자아의식.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8식은 인연을 다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보살님 여자가 생각나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차피 그것은 한때라는 것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할 만한 스님이니까 중간에 괜히 뭐 자기 어떤 그 욕망을 못 이겨서 그 수습이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잘못될 바에야 차라리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게 뭐냐면요. 인연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육도윤회 중에 육도윤회에서 떨어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복을 짓고 착하게 살면 올라가고 나쁜 짓 하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출가자의 음행은 죄지요. 죄. 그래서 여자를 만난다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아직 이 존재, 인간의 몸을 받은 상태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고 다시 이게 아니지 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 올라갈 수 있지요.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측면에서 그 대보살님이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그냥 그 스님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 있으면요 어떤 저런 그 100일 기도한 스님처럼 저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희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좀 괜찮은 스님 있으면 아이고 안 됐네 그냥 그러지. 왜냐하면 이 측면이니까 이 측면을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미 정서적으로 이쪽을 이렇게까지 분석은 안 하지만 정서적으로 제8식 쪽으로 가 있어요. 판단 기준이 그냥 인연을 살피는 쪽으로. 그래서 그 제8식에서 보자면 인연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선이냐. 육도윤회에서 상승.
그리고 해탈로 가는 것이 선이고 그 사람 위치에서입니다.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지는 것이 악이 되고 그 사람 위치에서 더 올라가는 것이 선이 돼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이미 위에 있잖아요.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음행 자체가 떨어질 일이에요. 근데 일반인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음행한다고 해서 떨어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의 이상형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그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의 가장 꼭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이상형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결과로서 악도 있죠. 악도 지옥, 파멸처, 지옥, 괴로운 곳, 그쪽 여기 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고 해탈과 일체지 또는 누진통 쪽으로 가는데 보탬이 될 사람. 그러니까 불교 공부 많이 하고 수행도 실제로도 좀 됐고 그런 사람이 또 이상형이다는 거. 제가 근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또 혹할 수 있잖아요. 휘청거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시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이 제6, 7, 8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분석이 안 되면요. 보통 일반인들은 거의 제6식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저거 당해요. 언론 플레이에 당해요. 일반인들은. 육식에 휘둘리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에 당합니다. 그 제7식에 가서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보세요. 포상을 받았다고 하면 후회는 없지만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잖아요. 인연을 봤을 때 다음 생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떨어지잖아요. 사견을 가지면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그 포상이자 사견이잖아요. 그러면 육도윤회 인연 측면에서 자기 생각에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는 떨어지는 결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연을 보면 이런 사사로운 선악 시비를 떠날 수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을 봐서 누구든지 그 사람 그 위치에서 좀 더 올라가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 자체가 좀 낮으면은 더 안 떨어지면은 잘했다고 하죠. 저 잘생겼잖아요. 3월 시작하기 전보다. 밑에 있지만 더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괜찮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처럼 기준점을 가지고 위아래를 판단하는 것은 제8식의 영역이고 자기 어떤 기준을 하나 잡아놓는 것은 기준이 고정된 것은 6식, 7식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걸 좀 이제 실제 예를 다 드렸으니까 실제 예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것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악 시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주변을 대하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15분 쉬고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